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진진희 사무관입니다. 지난 4월 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직원을 1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란 무엇인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어떤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회사가 퇴직하는 분들에게 진로 설계나 취업 알선,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직원을 1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정년 퇴직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 따라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생애 설계를 통해 이직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직 예정자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고시에서는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등 각각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교육 내용과 제공 시간 등의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기준에 따른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대로 1년간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음해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년간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위 고시 기준과는 달리 사업주가 창의적인 내용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직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계획을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업주는 1년간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보고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될까요? 의무화 대상은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입니다. 만일 우리 기업이 전국에 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5개 공장의 피보험자 수를 모두 합하여 1000명 이상이라면 우리 기업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말일 이후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2019년 10월 1일에 채용한 근로자를 2020년 1월에 소급하여 신고하더라도 2019년 피보험자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가 의무화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중순까지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회사에 의무화 대상 사업주라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매년 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상 기업에 통지합니다. 그렇다면 의무화 대상 회사는 누구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회사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50세 이후로 정년이나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또는 3년 이상 재직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하나,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50세가 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예정일이 2020년 12월 1일이고 50세가 되는 시점이 2020년 11월 10일인 경우 50세가 되기 이전인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제공된 서비스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속하여야 하므로 다른 기업에서의 재직기간이나 이직일 직전 1년이 되는 시점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최종 이직일 직전 8개월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관련 Q&A입니다. 임원, 외국인, 파견 근로자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일까요? 고령자고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 국적, 고용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면 의무 제공 대상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는 의무 제공 대상인가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의 임금 피크제 적용이 명시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상당한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자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도 의무 제공 대상일까요? 외형상 본인의 신청으로 퇴직하더라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다면 의무 제공 대상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의무 제공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고용 형태를 달리하여 연속하여 재고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의무 제공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일시적 단절이 있더라도 사실상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의무 제공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을 충분히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충실히 서비스 참여를 안내하고 제안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취업 확정 등을 이유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불참 사유와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동의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근로자 이직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도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참 사유가 명시되지 않거나 개별적 의사표시가 아닌 단체 협약의 집단적 방식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법령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기한 이내인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로 설계 유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 설계란 생애 설계 중 중년기 이후 직업, 경력, 자기개발, 사회봉사 등의 생애의 영역에 관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진로 설계 서비스 제공은 진단과 상담 이후 진로 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진로 설계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진단과 상담 실시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진로 설계 교육과 진로 설계서 작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진로 설계 서비스는 진로 설계 작성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대면이나 현장 제공 방식이 원칙이나 서비스 총 제공 시간의 25% 이내로 원격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알선 재취업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알선이란 해당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구인기업으로의 취업을 소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주는 취업 알선을 위한 전담 인력과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구직 상담, 구직활동 기술 향상 지원, 구인기업 발굴, 관리, 그리고 구인기업 연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구인 정보 안내와 같은 소극적 행위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 알선 서비스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은 이직 예정일 직전 3개월 이내에, 경영상 이직의 경우에는 이직 예정일 직전 3개월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최소 1시간 이상의 대면 상담 1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취업처 소개 등의 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취업 창업 교육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창업 교육이란 취업 창업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 등에 관한 교육, 이력서 작성 요령, 면접 기술과 같은 구직활동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취미나 소양처럼 취업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취창업 교육도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학원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 교육은 2일 이상 16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집체 교육이나 현장 실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총 교육 시간의 25% 범위 이내로 인터넷 원격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 교육은 학습 목표, 학습 계획, 진도 관리, 출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서비스 외에 지방노동간서장의 승인을 받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담 인력, 관리체계 등을 구비하고 창업 관련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주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간서에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간서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Q&A입니다. 3년 동안 10시간씩 3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용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운영 기준은 독립된 하나의 훈련 과정에 대한 최소 시간을 정한 것이므로 30시간을 3년 동안 분절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의무 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진로 설계 제공 시 직담 상담도 가능할까요? 1:1 상담이 원칙이나 부실 운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취창업 등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내용인 경우 교육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 니즈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비스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담당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담당자 등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해당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알선 대면 상담 시 원격 가상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요? 대면 상담은 면대면 1:1 상담이 원칙이다. 이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되는 경우 원격 상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메일, 문자만으로 하는 경우는 면대면 1:1 상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고용노동간서장이 승인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적법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적법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기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인 경우, 경영상 이직인 경우에는 이직일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직 예정일은 정년과 같이 사전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년 도래일입니다. 이직 예정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직일입니다. 사례는 이직 예정일이 2021년 10월 5일의 전날인 2021년 10월 4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2018년 10월 4일에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므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담 조직, 인력 등을 두고 직접 제공하는 방법과 법령에 따른 위탁기관이 서비스 유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가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 법령상 위탁 제공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사업주가 비용과 참여 시간 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법령은 위탁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유무로 직업소개사업소 중 법인 또는 공익단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 제공 기관은 직업, 진로상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고용하고 별도의 상담 공간도 갖추어야 합니다. 취창업 교육 실시 기간은 교육훈련 실시 관련하여 1년 이상의 경력자를 고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관련 Q&A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자는 이직 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제공한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의무 미이행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제공한 경우는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전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 예정일 직전일 이전 3년 이내에 제공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 전 이직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도 시행일 이후 1년간의 이직자는 즉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 후라도 2021년 4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국민내일배응카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관하여 비용, 참여 시간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Q&A입니다. 퇴직의료금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중 근로자가 퇴직의료금을 선택한 경우라도 진로설계 등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활용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취업과 창업훈련인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열사 소속기관을 통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의무 제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진로 설계를 또는 직업소개사업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이 직업안정법, 학원법 등 수탁기관을 기율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의무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운영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1년간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부 장관 고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결과를 가달 지방고용노동간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고용노동간서는 사업주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운영결과 보고서는 고용부 장관 고시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영결과 보고서상의 참여 대상은 해당 연도에 이직한 50세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로 이직한 사람 중 이직일이 전년도 7월 1일 이후이면서 서비스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여 인원은 이직일 직전 3년 이내, 경영상 퇴직은 이직일 1년 이내, 이직 후 6개월 이내 서비스에 참여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미참여 인원은 참여 대상 중 이직일 직전 3년 이내 서비스 미참여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미참여 희망자는 서비스 미참여 인원 중 명시적인 미참여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고령 근로자가 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